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6일 머니케어 뉴스 모니터링 및 신규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럴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주식 트레이딩을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속 이틀 양봉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연속 4일째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3거래일, 4거래일 양봉이 뜨고 나면 한 번 정도 쉬었다 가는데 어쨌든 CS가 좀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반영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스닥 관련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시그널 체크를 잘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는 코스닥은 좀 먼저 달렸고 코스피 쪽에서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괜찮고요. 사실 내일하고 내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쯤 돼서 여러분들 시그널 체크는 꼭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또 새롭게 수익 내고 나면 새로운 또 포트폴리오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또 모니터링 종목인가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려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가 지금 당장 뭐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은 컨센서스가 별로 좋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그러나 또 내년도 우리가 또 진행되는 내용들 한국콜마 또 믿고 보는 또 화장품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도 제가 볼 땐 소비 부분은 곧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양호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컬마에 대한 매수 포인트만 잘 체크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적인 부분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까지가 가장 안 좋은 또 실적 가이던스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바닥 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컬마에 대해서 우리 가이던스 제가 이쁘게 그림까지 그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영업이익 추이가.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든 내년이든 항상 거래를 하실 때 한국 컬마가 어느 시점에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간인가를 갖다 여러분, 요번에는 좀 암기를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양호할 때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2분기 때 좋았죠? 내년도도 어떻습니까? 올해죠, 참. 올해도 2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동사가 고점을 찍는 구간은 2분기 구간에서 찍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반영하니까 당연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쯤이 주가는 고점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다음 분기 1분기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점 구간이 형성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투자하는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상당히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구정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해주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접근해 주시고 기다리는 시간은 약 한 두 달 이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뭐 두 달 정도면 충분히 또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습니까? 역시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한국플마나 화장품 관련돼서 우리가 주로 거래를 할 때 물론 그 후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갈 만할 때가 있긴 하겠죠.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보면 2분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 항상 암기해 두시고 내년도도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뭐 10월 달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이건 미국 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 가면서 감소하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근데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뭐 매크로까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래서 연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연초 주가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보시지만 이 정도 구간 오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눌리면. 그러니까 21 이평선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따라가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53,000원보다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해줘도 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숫자를 써드릴게요. 자, 53,000원 하방에서는 말입니다. 그 하방 쪽으로는 쫄지 마시고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가자? 예, 4월 달까지 가자. 4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갭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53,000원에서 한 67,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급하게 접근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도 고정쯤 다가오면 그쯤이 좀 눌림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61 이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요게 내려오는 게 220이라고 만나는 자리. 그러면 아마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여기 도달될 겁니다. 그쯤이 아마 주가도 일봉은 이렇게 눌릴 거예요. 자, 221선 찍고요. 아래로 눌릴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찍고 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구간 아래쪽에선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왜 갑자기 건설업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 건설, 특히 현대건설하고 한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충분히 바닥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또 건설업체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1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사유가 없었던 거죠. 자,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예, 180억.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이 큰 회사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분기부터 어떻습니까? 1,330억대로 올라오는 이 모습을 좀 생각해 주시면 기본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 영업이익 정도면 지난해 한 2분기 정도의 실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 정도 주가 가이던스는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딱 요 1분기 때만 한번 거래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같은 경우는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이라크에 있는 거 다시 재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 관련된 건 이제 준비해서 공사 시작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건요, 1분기가 아니에요. 2분기예요. 그러니까 건설로 생각해 보면 현대건설 먼저 수익 내고 다음에 하나 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부터 공략을 하자. 포트폴리오상에 이 정도 논하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요. BER, PBR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PBR이 0. 지금 3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PBR 0.5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BER는 뭐 6, 7 정도 되는데요. 한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3분기 정도 실적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3분기, 4분기 때 4분기가 어쨌든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 꼴인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표현은 자주 보여드리죠. 매도세도 많이 나오고 매수세도 높다. 이런 경우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다. 지금 정도부터 매수를 좀 해서 가셔야 됩니다. 현대건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매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시장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는 아마 4만 천 원까지도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다 그러면 완전히 건설주 같고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들이고요. 제가 보는 것들은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오는 거 이 정도 수준까지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건 충분히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상으로 보면 3만 천 원 이상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올해 새로 2025년도에 진행하는 국내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 이미 한번 제가 전에 리포트 드려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요. 금리나 한 번만 더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 2월 달 정도쯤 돼서 3월 달 요 사이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1분기가 좀 비수기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미국과 호황도 좀 있을 것 같고, 혹시 압니까?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또 내용도 같이 있어서 현대건설에 더불어서 또 좋은 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같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면에서 보면 이건 지금 안 살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와중에 건설회사 갖고 리포트하는 제 심정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만큼 어디야 낮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S 단석입니다. 제가 DS 단석 원점 타격 개념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딱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고 이 주가가 바로 오를 거냐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특히 이제 CCU 관련된 탄소 포식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 정책상으로 바이오 디젤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항공유도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입니다. 항공유로 정제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함유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상증자 진행 다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남이 좀 주식도 팔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해버렸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끌고 내려올 때, 자, 3만 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좀 기다려주세요. 이건 못 사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만 원 언더 구간에 들어오면은 이제 스트롱 바이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땐 떨어지고 나서 치고 올라가고 눌리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맨날 쌍바닥 하냐? 뭐 작은 쌍바닥이든 큰 쌍바닥이든 어쨌든 쌍바닥 같은 경우 나와주는 게 좋은 겁니다. 뭐 그게 정석 플레이면 정석 플레이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만한 자유가 뭐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다음에 뭐 다음에 눌릴 때 또 기다려주면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파형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221일 이동평균선 2윗단으로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고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첫 방에 들어갔을 때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됐을 땐 복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하고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가 상장을 합니다. 자, 그 부분도 있고요. LG전자와 관련돼서 또 인도법인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매수하고 갈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이니까 매일매일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LG 같은 경우 인기가 많지 않아서 또 수익률 부분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와야 기본 10% 이상 쭉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조금 뭐 여러분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매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투자도 상당히 많고요.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LG 노텍 뭐 다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보면 실적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 있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으나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이후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도달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 이하에서 77. 그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5,400원 지금 현재 찍고 있는데 저 85,000원 밑으로 갔을 때 샀어요? 안 샀어요? 저렇게 금액을 좀 이겨 하방 쪽에서는 쫄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주가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 20%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해야지 우리가 때를 두고 기다리면 또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1분기부터요. 4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1쿼터가 상당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대건설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금 그 가이던스 차트 그 모양을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1분기 때 즐겨야 되는 종목들은 나름 그래도 정해져 있어. 근데 LG전자를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 즐겨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린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지금 LG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럼 LG는요? LG도 마찬가지지.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인도법인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신청을 했단 말이야. 보통 90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니수가 나오면 3월 달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살만해. 그래서 2달, 3달 정도 기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거. LG전자가 이번 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하는 날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 후로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전선주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오르지 않고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은 기업. 이거 대한전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건 애널리스트 보면 뭐 18,000원 이렇게 보자는 얘기 분명히 아니었고요. 자, 이 윗단까지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하방 쪽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쪽이 좋겠죠.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시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가온전선이 있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3월 14일쯤에 신규 상장이 있어요. 신주 상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층 끌어당길 거야. 그리고서 이제 눌리고 나면 이제 또 상당히 또 원점 타격 개념으로 가야겠죠. 저는 가온전선은 3월 14일 날쯤 그쯤 해서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 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유리기판 뭐 이렇게 해서 동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버텨라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간이었죠. 이 21, 2평 따라가는 구간. 지금 잘 홀드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기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행 떨어진 자리가 여기라서 13만 원이죠. 13만 원짜리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줘야죠. 매물 신호가 많이 나오는데 빠지지 않는 경우는 그땐 버텨줘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줘. 마음은 좀 두근두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글쎄 유리기판 가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관심을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전체적인 사업 분위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중구간에 내려와 있는 거 이런 구간에서는 뭐 별로 쫄지 않는 거죠. 제가 10만 원대부터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시점이 대부분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지금은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여기 아래쪽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나 안 하셨나? 그냥 뭐 뉴스가 안 좋은 건 잘 매수가 안 나가죠 손이. 그래서 그러실 수 있긴 한데요. 하도 실적은 괜찮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장할 때 주가처럼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지금 여기보다 실적이 훨씬 좋거든. 이해 가셨어요? 여기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뭐 스페이스에서 수주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실적 수주 나온 게 이제 100억이 넘거든요. 그거 이제 쭉 납품해서 차근차근 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1쿼터, 2쿼터 실적이 좋을 건데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받아들이는 수주 창고가 꽤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진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조금 소소한 상태이긴 한데, 일단 2편 크로스 나오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현재는 아마 대략 한 7%, 8%이 정도 수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보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STI라든지 제우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별도로 리포트 드렸던 거 다 주가 10% 이상 다 올랐죠. 예, 그거는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모니터링 다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서 드리블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제가 리포트 드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또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늘 머니케어 뉴스 성장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저도 채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안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또 더 멋있고 재밌는 그런 아마 리포트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